세벌, 네벌, 기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다프랑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지수의 확장이라는 걸 배울 건데요. 그럼 지수를 확장했을 때 지수를 정수 범위까지, 그리고 유리수인 범위까지, 그리고 실수인 범위까지의 지수들의 정의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지수의 이제 성질을 이용을 해서 계산하는 예제 1, 2, 3번, 그리고 치환이라는 행동을 하셔서 학생들이 보기 쉽게 치환이라는 걸 이용해서 푸는 예제 4, 5, 6번 문제를 볼 거고요. 그리고 지수식을 어떻게 변형을 시켜서 문제 풀 건지에 대한 예제 7번도 볼 겁니다. 마지막 거듭제곱근의 대소관계의 크기 비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는 예제 8번까지 보시면 오늘 수업은 끝날 거예요. 구독은 다프로에게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꼭 구독 눌러주시고 수업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수의 확장이라는 단원입니다. 그러면 이걸 뭔 소리냐 라고 한다면,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지수를 자연수 범위 내에서만 표현을 했었단 말이야. 자연수 범위 내에서만.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 고등과정에서는 지수의 범위가, 지수 얘가 될 수 있는 범위가 우리는 실수 범위까지 늘리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실수 범위까지 될 수 있겠구나. 즉 우리는 중학교 때 뭐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런 것만 배웠다면, 이제는 우리는 2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유리수로도 표현할 수 있고, 2의 0제곱, 2의 마이너스 1제곱, 그리고 2의 루트 2제곱 이런 식으로도 다 숫자를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실수 범위로 늘리기 위해서 배우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약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약속하재요. 그래서 0 또는 음의 정수인 지수의 정의는요, 첫 번째 일단 여기서 중요할 거, a는 0이 아닙니다. a는 0이 아니고요. 그럼 0이 아니라는 건 음수여도 상관이 없고 분수여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예요. 이때 n이 양의 정수였었을 때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a의 0제곱은 이라고 하면 1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아, 약속을 잡아줬구나. 그리고 두 번째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이때 이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었으면 역수 취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은 밑을 역수 취해줘서 a분의 1의 n제곱이고요. 그거를 다시 표현하다 보니까 a의 n제곱분의 1입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줄 거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선생님 여기서 다시, 선생님 이거 대학교 올라가서 실수했었던 내용이거든요. 0의 0제곱은 존재하지 않고요. 0의 마이너스 1제곱, 0의 마이너스 2제곱 이런 거는 정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밑이 0이었을 때는 따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다시 한번 잡을게요. 어떤 수의 0제곱은 몇이다? 1이다. 그리고 어떤 수의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마이너스 돼 있으면 밑을 일단 역수 취해줘서 a분의 1의 n제곱이다. 이렇게 쓰는 걸 생각을 하실 거라고. 예, 그럼 이제 범위를 조금 더 늘려볼까요? 우리가 지금 정수 범위까지 했었으면 유리수 범위로 늘려봅시다. 범위를 유리수로 늘리다 보니까 유리수인 지수에서의 정의는 뭘 해줄 거냐, 이때 a의 n분의 m제곱이요 이렇게 돼 있었으면요, 즉 a의 n분의 m제곱이라고 돼 있었으면 이때 이 분수 n분의 얘 있죠, 얘는 제곱근이라고 생각해서 n제곱근에 a의 m제곱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갖고 본다면 a의 n분의 1제곱이라고 쓰여져 있다면 n제곱근 a라고 표현을 해줄 겁니다. 즉 우리는 이제부터 뭐 하느냐, 얘를 이렇게도 바꾸고 이렇게도 바꾸는 연습을 하실 거라고, 서로 호환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얘 내용 보면 이거죠. a의 n-m분의 m제곱 이렇게 돼 있었으면 마이너스는 역수 취해져 있으니까 a분의 1에 n분의 m제곱이요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결국 얘는 지금 n제곱근 a의 m제곱 분의 1이구나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즉 역수 취해졌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지수가 유리수 범위까지 늘어났을 때, 아 그럼 분수는 제곱근으로 표현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내용 볼게요. 예, 이제 지수 법칙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이제 지수가 실수까지 늘어날 거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약속은 없어요. a에 루트 2제곱은 그냥 a의 루트 2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써줘도 상관이 없는데, 그럼 이제 a가 양수고 b가 양수고 그대고 x와 y가 실수였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부터 계산은 당연히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a의 x제곱과 a의 y제곱을 곱하면 밑이 같은 거니까 지수끼리 더하세요. 아, 우리 원래 알고 있던 내용이죠. 두 번째 a의 x제곱에 전체 y제곱을 하세요 라고 한다면 지수끼리 곱하세요. 이것도 알고 있던 내용이네. a, b의 전체 x제곱 되어 있었으면 분배해줘서 곱하세요. 아, 이것도 알고 있던 내용이야. a분의 b의 x제곱, 아 이것도 분배해서 쓰세요. a x제곱분의 b x제곱. 이것도 알고 있던 내용이죠. 근데 네 번째를 이제 우리가 원래 중학교 때 나눠서 배웠는데, 이제 나누기 돼 있으면 뭐 하겠다? 정확하게 지수끼리 빼기로 써도 되겠다. 왜? 우리는 이제 얘가 음의 정수가 나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누기는 그냥 쉽게
빼기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겠구나 라는 것까지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근데 밑에 당구장 표시 볼까요? 밑이 음수일 때는요, 지수가 유리 있을 때의 지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한다면 이 내용 보세요. 마이너스 2의 제곱에 거기에 2분의 1제곱이면 이때 선생님 얘랑 먼저 계산해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얘를 계산하면 1이 될 거고, 그럼 마이너스 1제곱이 마이너스 2요 이렇게 쓰면 틀리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즉 원래 지수 법칙 생각하면 얘랑 그냥 곱해도 된다며요 이렇게 배웠었잖아. 근데 이때 지수 얘가 밑이 음수였었을 때는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수학은 괄호 안부터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계산해준 형태에서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가 없어졌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2의 2제곱이고 거기에 2분의 1제곱이어야 돼서 얘 답은 2구나. 이 차이점 분명히 기억하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즉 밑이 음수였을 때는요, 그럼 어떻게 하자라는 거야. 일단 밑이 음수였었을 때 그때 상황은 따로따로 보자라고 연결을 하시면 돼요. 얘를 먼저 해석하자 이렇게까지. 이해하셨어요? 다음 거 봅시다. 그래서 방금 배웠던 내용으로 다음 식을 간단히 하세요. 이제 우리 연습했던 거 생각하자고. 그럼 어떤 수의 0제곱이죠. 5의 0제곱은 당연히 1이요. 바로 나올 수 있겠죠.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래요. 마이너스는 뭐한다? 밑을 역수 취해준다. 그러니까 3분의 1의 제곱이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9분의 1이요. 이렇게. 그러면 또 여기에서 마이너스 제곱 보였으니까 밑을 역수 취해줘라. 그러니까 2의 2제곱이요. 그러니까 얘는 4요. 이렇게 답 나오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간단히 하라는 건 이번에는 분수로 표현을 해보려고. 그럼 세제곱근 5의 2제곱이라면 얘는 5의 3분의 2제곱이요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구나. 그럼 이거의 계산은 아까 4제곱으로 맞춰줬는데 이번엔 그냥 귀찮아서 얘는 지금 5제곱인데 제곱근 있었잖아. 그러니까 2의 2분의 5제곱에 나누기 얘는 지금 2의 4분의 2제곱 이렇게 될 거고 4분의 2제곱은 2분의 1제곱 쓰면 되겠죠. 근데 우리 아까 나누기 뭐 하자? 빼자. 그럼 얘는 2분의 5에서 2분의 1을 빼주니까 2의 2제곱이요 이렇게 쓰여지는 거니까 얘는 4구나 이렇게 나와도 된다고. 여섯 번째 볼까요? 얘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5제곱에 거기에 5분의 8제곱이요. 근데 얘 양수니까 이때는 얘랑 먼저 곱해줘도 되겠구나. 그럼 여기는 1, 여기는 4, 그리고 여기는 5, 여기는 3. 그럼 얘는 지금 2분의 1에 마이너스 12제곱을 구하라는데 마이너스는 역수 취해주는 거니까 2의 12제곱 구하라는 거고, 그러면 2의 12제곱은 2의 10제곱이 1024, 2의 11제곱은 2048, 그럼 2의 12제곱은 4096이요. 이렇게까지 답을 쓰시면 되겠죠.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5의 루트 3제곱 곱하기 5의 루트 3제곱이래요. 근데 뭐예요? 루트 3제곱이면요, 그냥 이때 지수끼리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5의 2루트 3제곱이요 이렇게 쓰겠죠. 학생들 설마 곱하는 학생 없겠죠? 실수하지 마세요. 더하는 겁니다. 얘네끼리. 여덟 번째 문제. 거듭제곱이 돼 있었을 땐 곱하라 라는 거니까 얘는 2의 루트 6제곱이요 이렇게 갖다 쓰시면 되겠죠. 그럼 나누기였을 때는 아까 뭐 한다고? 뺀다고. 그럼 루트 2에서 마이너스 루트 2를 빼주는 상황이 되니까 얘는 3의 2루트 2제곱이요 이렇게까지 답을 쓰시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지수를 우리가 거듭제곱근도 지수로 바꿔서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제도 볼게요. 다음 식을 간단히 하세요 라는 2번 문제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나는 지금 지수를 다 분수 형태로 바꿔서 그냥 계산을 할 거라고. 그럼 일단 밑이 같아야지 지수 법칙은 쓸 수 있으니까, 그럼 하나씩 바꿔주면 8은 2의 4분의 3제곱이요 이렇게 갖다 쓸 수 있고, 거기에 곱하기 32는 2의 5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2분의 5제곱이요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2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나누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3제곱이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때 여기 상태에서 뭐 할 거냐라고 했더니 이때 여기서 밑이 2로 똑같으면 더하기 빼기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2의 4분의 3제곱에 곱하기였으니까 더하기로 마이너스 2분의 5제곱 써주면 되고, 나누기였으면 우리 뭐 해줘야 돼? 빼기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더하기 4분의 3제곱 이렇게 갖다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 계산을 해서 통분을 해서 계산할 거니까, 그러면 4분의 3, 4분의 3 먼저 더해주면 결국적으로 얘는 2분의 3이 될 거고, 그럼 얘는 지금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네. 그럼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답은 2분의 1 이렇게 쓰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똑같습니다. 밑을 3으로, 그리고 얘는 밑이 4니까 뭐 4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지금 3의 2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제곱, 거기에 곱하기 얘는 2니까 2의 4제곱에 4분의 1제곱이면 1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거기에 지금 나누기
82는 3의 4제곱이고 근데 거기 상태에서 얘가 2제곱 있었으니까 그럼 얘는 지금 3의 마이너스 12제곱에서 얘랑 약분해서 아니면 2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3의 마이너스 6제곱이야 이렇게 쓰여지시면 되겠네. 그러면 이때 얘는 지금 3의 마이너스 3제곱에 거기에 마이너스 6제곱이면 나누기였으니까 더하기 6제곱 거기에 곱하기 2 이렇게 쓰여지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때 얘는 지금 3의 세제곱 곱하기 2여 이렇게 지금 쓰여주시면 되겠네. 그럼 3의 세제곱은 27이고 곱하기 2 한다니까 54여 이렇게 답이 나오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셨죠? 그럼 예제 3번도 보겠습니다. 예제 3번에서 보면요. 다음을 간단히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A가 양수고 A는 1이 아닙니다. 근데 이때 루트 A 거기에 곱하기 4제곱근 4제곱근 4제곱근의 A는 A의 K제곱을 만족하는 유리수 K의 값을 구하세요. 즉 이때 얘 형태는 분수 형태로 바꿔달란 말이야. 근데 이때 여기 2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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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제곱 돼 있으면 얘네끼리 다 뭐 하는 거였어? 곱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일단 얘는 16제곱근 A와 거기에 곱하기. 그럼 이때 4제곱근, 4제곱근, 4제곱근도 곱해지니까 64제곱근 A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얘는 A의 16분의 1제곱 이렇게 될 거고 거기에 곱하기 A의 64분의 1제곱 이렇게 되시겠죠. 그럼 밑이 A로 똑같으니까 A에 그럼 16분의 1 더하기 64분의 1인데 16분의 1은 64분의 4 더하기 64분의 1이니까 아 얘는 A의 64분의 5제곱 있구나. 그럼 그게 K랬으니까 아 K 값은 64분의 5여 이렇게 나오는 게 첫 번째 답이여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고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이때 지금 A가 양보다 크고 A는 1이 아니었을 때 세제곱근의 A 그리고 다시 루트 A 4제곱근 A의 세제곱 이렇게 돼 있는 형태는요. 뭐 하느냐 따로따로 보실 거예요. 이거는 세제곱근 A 이렇게 따로 먼저 보시고요. 그러면 얘는 루트 A인데 거기에 세제곱근 돼 있었으니까 아 거기에 곱하기 6제곱근 A 이렇게 따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때 4제곱근 A의 세제곱에 거기에 지금 얘 8제곱 돼 있었으니까 얘는 곱하기 12제곱근 A의 세제곱 이렇게 따로 보는 습관을 가지시면 돼요. 그럼 얘도 따로 보니까 6제곱근 A 거기에 곱하기 얘는 지금 2제곱씩 되어 있으니까 12제곱근 A의 M제곱 이렇게 따로 보시고서 그 다음에 지수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얘는 A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얘는 A의 6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얘는 12분의 3인데 얘는 4분의 1제곱 이렇게 쓰여주시면 되겠네. 그럼 얘는 A의 6분의 1제곱 거기에 곱하기 A의 12분의 M제곱이야 이렇게 되니 그러면 지수끼리 더하는 형태니까 결국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m과 똑같아요 라고 쓰여지니까 그럼 양변의 6분의 1 계산해서 없애준다면 그럼 3분의 1과 4분의 1을 더한 12분의 얘는 7이 12분의 m이요 이렇게 쓰여지니 아 그럼 이때 정수 m의 값은 7입니다 이렇게 답을 나오시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얘는 두 번째 문제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따로따로 끊어서 보겠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셨으면 이제 나머지 예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제 4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여기 예제 4번 문제는 뭐냐면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는 학생들 잘 안 보이니까 문자로 치환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좀 좋겠다라고 선생님이 미리 예고하고 들어갈게요. 치환하고.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A, B 그리고 A의 2분의 1제곱, B의 2분의 1제곱이면 이때 A의 2분의 1제곱 얘를 나는 A라고 치환을 할 거야. B의 2분의 1제곱을 나는 B라고 치환할 거야.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해서 보시면 학생들이 좀 더 편해요. 그러면 여기에 나누기.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A의 제곱 마이너스 B는 B의 2분의 1제곱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보면 우리가 원래 있던 다항식처럼 표현이 된다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 뿔 B, A 마 B 이렇게 보이는 형태가 될 거니 A 마이너스 B끼리 약분되면 최종적으로 얘는 A 플러스 B라고 나오겠구나.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지면 최종 이제 다시 A 얘는 A의 2분의 1제곱이랬고 더하기 B는 B의 2분의 1제곱이요. 이렇게 해서 답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그래서 치환을 하시는 형태를 연습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 문제도 똑같아요. A의 3분의 1제곱, B의 3분의 1제곱, 그리고 A, B 있었으면 이때 A의 3분의 1제곱을 나는 A라고 바꿀 거고 B의 3분의 1제곱을 B라고 바꾼다고 생각을 한다면 A는 그럼 얘를 세제곱한 거니까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구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도 다시 인수분해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A 마이너스 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거기에 나누기 a-b 이렇게 되니까 그럼 a-b 약분돼서 사라진다면 이제 여기다가 다시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지. 그럼 a는 a의 3분의 1제곱을 a라고 바꿨으니까 a의 3분의 2제곱 더하기 a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b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b의 3분의 2제곱이요. 이렇게까지 답을 이쁘게 쓰실 수 있겠구나. 세 번째 문제는요. x의 4분의 1제곱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 x의 4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 근데 x제곱 2분의 1제곱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x 더하기 x 마이너스야. 그럼 이럴 땐 항상 작은 거를 치환해 주려고 생각한다고. 그럼 나는 얘를 a, 얘를 b.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b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x의 2분의 1제곱은 a를 제곱한 거니까 a제곱, 얘는 b제곱. 그리고 얘는 그러면 뭐야? 4제곱한 거네요. 그럼 a의 4제곱 더하기 b의 4제곱. 이런 식으로 치환해서 보는 연습을 해보라고. 그러면 합차 공식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근데 거기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거기에 a 4제곱 플러스 b 4제곱. 그럼 이때 얘 합차 공식 다시 a의 4제곱 마이너스 b의 4제곱. 거기에 a 4제곱 플러스 b의 4제곱. 그럼 얘는 결국 a의 8제곱 마이너스 b의 8제곱 이렇게 갖다 쓰여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뭐 하겠다? 다시 a 대신 집어넣겠다. 근데 a가 뭐였어? x의 4분의 1제곱이었잖아. 그러면 x의 4분의 1제곱에 8제곱을 하면 얘랑 약분해서 되는 거니까 2.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제곱이요.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복잡해 보일 때 학생들 되게 어색하잖아요. 이럴 땐 우리가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보시면 좀 좋겠어요.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5번 문제입니다. x는 2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일 때 x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뭐야? 전체 x를 세제곱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걸 세제곱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이때 우리 이 상태에서 얘를 a, 얘를 b 이렇게 바꿔서 어차피 치환을 해서 전개를 하실 건데요. 학생들 우리가 원래 곱셈 공식을 외웠을 때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전개하는 거에서는 a 세제곱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3a 제곱 b 거기에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렇게 전개가 된다라는 곱셈 공식을 외웠었죠. 근데 이 지수 문제에서만큼은요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전개를 하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에 얘네 둘을 묶어서 3ab의 a 플러스 b다 이런 식으로 전개하는 연습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좀 더 정확하게 잘 보인다라는 거지. 그러면 다시 볼게요. 이때 얘가 지금 x 세제곱이래요. 그러니까 x 세제곱은 이라고 하면 a 세제곱이랬으니까 얘를 세제곱하면 2 더하기 b의 세제곱이랬으니까 얘를 세제곱하면 2의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3 곱하기 둘이 곱해지면 1이겠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얘가 지금 a 그대로 드러났으니까 2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이렇게 쓰여지는데 이때 여기서 한번 볼까요? 얘는 2 더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2분의 1이고 더하기 근데 얘가 그냥 원래 있던 x니까 얘가 3x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x 세제곱에서 3x를 빼달래요.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3x는 결국 x 세제곱이 이렇게 쓰여있으니까 우변에 있던 3x가 좌변으로 이항됐어요 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답은 2 더하기 2분의 1인 결국 얘는 2분의 5네요 이렇게 답을 편하게 구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신대요. 그래서 치환해서 전개하는 예제 4번 문제랑 동일하게 하는데 그때 이 상태에서 세제곱 이 문제만큼은 이런 식으로 전개하는 게 나는 좀 더 습관화를 들이시면 좋겠다 이런 연습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예제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식의 값을 구하세요. 그래서 이제 식의 값을 또 구하는 문제인데 문제 첫 번째 보면 a의 2x제곱이 2010이었을 때 이때 a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x제곱분의 a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x제곱 얘를 구해주세요 라고 있어. 근데 우리가 이 상태에서 a의 2x제곱이 보일 수 있게 분자와 분모에 그럼 무슨 똑같은 행동을 해줄까라고 하면 초등학교 때 분자와 분모에 똑같은 걸 곱해도 돼요 라는 걸 배웠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자와 분모에 a의 x제곱을 곱해줘서 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분모는 a의 2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과 a의 x제곱을 곱해주면 1
그리고 여기는 a의 2x제곱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a의 2x제곱 2011 했으니까 그럼 얘는 2010 더하기 1분의 2010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답은 2011분의 얘는 2009가 되겠어요. 이게 지금 첫 번째 문제 답이 되었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로 두 번째 문제 아래에 있는 문제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문제도 보면 a의 2x제곱이 3이 됐으니까 여기도 a의 2x제곱이 보이게 만들어 줄 건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는요 선생님 번분수가 보기 싫어서 얘는 마이너스 3x제곱 얘는 마이너스 x제곱이잖아. 그러면 이때 분자 분모에 나는 이번에는 a의 3x제곱을 곱해주면 번분수 형태가 없어지겠구나 라는 걸 좀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럼 즉 a의 3x제곱을 곱해주면 분모는 a의 4x제곱에 더하기 a의 2x제곱분에 이렇게 쓰여질 거고, 분자는 a의 6x제곱 더하기 1이요 이렇게 쓰여지시겠죠. 그러면 a의 4x제곱은 a 2x제곱의 제곱이니까 9 더하기 3분의 얘는 a 2x의 전체 세제곱이죠. 그러면 얘는 27 더하기 1이요 이렇게 쓰여지니까 그럼 얘는 12분의 28이고요. 4로 약분을 할 수 있으니 여기는 지금 3분의 7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제 6번에서 본 문제는 결국 이 모양 a의 2x제곱을 보기 위해서 분자 분모에 똑같은 걸 곱해줘도 된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결론식을 바꿔서 문제 풀었던 걸 설명한 내용입니다. 다음 개념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지수식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지수식을 변형을 해서 문제를 풀 건데 실제값 사용이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이 2번 내용에서 실제값을 어떻게 쓰는지 볼 거라는 소리고, 그러면 1번 내용에서 말해주는 건 이거는 등식을 이용해서 풀어주는 건데 x의 a제곱은 y의 b제곱이라고 돼 있으면 그러면 이때 x의 a제곱은 y의 b제곱이라고 돼 있었을 때 양변에 나는 이번에는 그냥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이 식을 보기 위해서 양변에 a분의 1제곱을 같이 해줘도 되겠구나. 즉 양변에 같은 행동을 해줘도 된다라는 게 등식의 성질이겠죠. 그러면 x는 이때 y의 a분의 b제곱이요 이렇게 해서 x 대신 y의 a분의 b제곱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겠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행동을 말을 해줘요. 하지만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우리가 식이 좀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이 두 번째 행동을 따라 하시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행동. 근데 여기서 실제값이라는 행동이 뭘까라고 한다면 우리가 수학하에서 배웠던 내용을 생각하면 a 대 b가 만약에 2대 3이요 이렇게 쓰여 있으면 a는 2k이고 b는 3k다 이런 식으로 썼었던 행동들을 기억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3분의 a가 4분의 b랑 같아요 이렇게 돼 있었을 때도 나는 이거를 k라는 걸로 는 k라는 걸로 이렇게 써서 표현을 한다면 이때 a는 3k이고 b는 4k다 이런 식으로 실제값을 갖다 쓰면 계산이 좀 편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행동처럼 똑같이 보여주려고 지금 여기 상황에서 표현한다면 a의 x제곱, b의 y제곱, c의 x제곱이 다 똑같을 때 그거를 는 k라고 놓겠다 이렇게 놓는 행동을 조금만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a의 x제곱이 즉 k니까 방금 1번 성질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때 그러면 a는 이라고 한다면 양변에 x분의 1제곱을 해줬어요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k의 x분의 1제곱이요 이렇게. 그러면 두 번째 b의 y제곱도 한 번만 더 쓰면 얘가 k라면 이때 얘를 바뀌어지는 행동은 b는 k의 y분의 1제곱이요 이런 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려고 생각을 할 거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바꿔주는지, 이렇게 바꿔주는 건 당연히 결론식에 따라서 문제를 푸시겠죠. 그래서 예제 보고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7번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 첫 번째 23의 m제곱은 8이고요 184의 n제곱은 32였는데 이때 결론식을 보니까 n분의 3 마이너스 n분의 5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m이 지수에 있는데 n분의가 보이고 싶단 말이야. 그럼 이 식은 당연히 23은 하고서 바꿔달라고. 그럼 양변에 n분의 1제곱을 해준 얘를 8의 n분의 1제곱이라고 바꿔줘서 표현을 해라 라는 소리로 바뀌어졌다고. 그럼 얘네가 보일 수 있게 만들어줄 거니까. 그럼 여기도 184는 하고 쓰다 보니까 32에 양변 n분의 1제곱을 해준 n분의 1제곱이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보다 보니까 8이라는 숫자는 2의 세제곱이요. 그럼 얘는 2의 n분의 3제곱이 23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거 하나. 그럼 32는 2의 5제곱이니까 2의 n분의 5제곱이 184였어요. 이렇게 하나가 보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최종 여기서 보면 n분의 3 마이너스 n분의 5는 지수끼리 뭐 해달라는 거야? 빼달라는 거야. 지수끼리의 빼는 지수의 차는 우리는 나누기였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즉 저 식을 정확하게 보려고 2의 n분의 3제곱 나누기 2의 n분의 5제곱이라고 쓰여진다면 이때 2의 n분의 3제곱은 23이었고 나누기 2의 n분의 5제곱은 184였으니까 그러면 이때 다시 좌변을 맞춰주니까 얘는 빼기로 2의 n분의 3제곱 마이너스 n분의 5제곱이 23 나누기 184를 하시면 이때 얘는 지금 8분의 1 나오겠네요. 그럼 8분의 1이고요. 근데 8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3제곱이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n분의 3 마이너스 n분의 5는 마이너스 3이네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최종 n분의 3 마이너스 n분의 5는 이때 얘는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답을 내는 게 첫 번째 답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할 거라고. 두 번째 문제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그럼 두 번째 문제도 보니까 3의 x제곱은 4의 y제곱은 12의 z제곱일 때 이렇게 쓰여 있으면 나는 이때 우리 뭐 하자고 여기다가 얘네가 어떤 걸로 똑같은지 모르니 는 k라는 걸로 똑같다 이렇게 먼저 바꿔놓자고. 그러면 3의 x제곱이 k랑 같았으니까 결국 3은 k의 x분의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4의 y제곱도 k랑 똑같으니까 4는 k의 y분의 1제곱이요 이렇게 쓸 수 있고 12의 z제곱이 결국 쟤랑 똑같았으니 12는 k의 z분의 1제곱이요 이렇게 또 모양을 만들어 놓고 들어갔다고. 그럼 이때 이 결론 보면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은 얘랑은 곱하라는 소리일 거고 더하기니까 그러면 이때 k의 x분의 1제곱 곱하기 k의 y분의 1제곱에서 거기서 z분의 1제곱은 빠졌으니까 나누기 k의 z분의 1제곱을 해주세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그대로 갖다 쓰니까 3 곱하기 4에 나누기 12를 해주세요 이렇게 됐고 그럼 다시 좌변을 표현하니까 kx분의 1제곱 더하기 y분의 1제곱 마이너스 z분의 1제곱은 3, 4, 12를 12로 나눠주니까 1이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그러면 우리 어떤 지수의 몇 제곱이 어떤 거의 몇 제곱이 항상 1이냐 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거는 0제곱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빼기 z분의 1이 0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답을 찾아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 지수의 약장 여기 쪽 파트에서 얘기해 준 거는 이번에는 지금 이때 얘네를 지수를 바꿔주는데 그때 이 결론식 여기 있는 결론식 얘를 보고서 얘네가 n분의가 필요하다면 지수에 있던 n분의를 이런 식으로 다 바꿔줄 수 있겠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뒤에 쪽에 로그에서도 똑같이 문제가 나오는데 그럴 때도 지수로 푸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다음 상황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배우는 개념의 가장 마지막 내용 거듭제곱근의 대소관계예요. 그래서 대소관계를 할 때는 일단은 결국 비교하는 거잖아요. 대소관계라는 건 말 그대로 비교. 근데 거듭제곱근에서 비교를 하다 보면 첫 번째 밑을 갖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되고 밑을 갖게 할 수 없을 때만 그때는 지수를 갖게 해서 밑을 비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선생님 얘기를 하다 보면 선생님 얘가 지금 뭐 8의 세제곱과 16의 제곱을 비교하세요 라고 한다면 이때는 밑이 소수로 2로 소인수분해를 해서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2의 9제곱 얘는 2의 8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선생님 얘가 이 똑같으면 이렇게 얘가 더 크겠구나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데 밑이 만약에 다른 경우에는 지수를 갖게 해줄 거라고.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과 그 다음에 3의 2제곱 얘를 비교해주세요. 뭐 숫자 계산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럼 이때는 밑이 다르니까 지수를 갖게 해줘서 그럼 여기는 지금 얘를 6제곱으로 바꿔주겠어요. 그럼 6제곱이 되려면 얘는 지금 3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는 6제곱이 되려면 2의 제곱이 되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는 지금 4의 6제곱과 얘는 27의 6제곱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더 크겠어요.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순서를 얘기해주면 첫 번째 거듭제곱꼴을 분수 지수꼴로 바꿔줄 건데 꼭 바꿔주진 않으셔도 돼요. 근데 그때 두 번째 분수 지수의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구하여서 통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수를 갖게 하시면 결국 얘가 문점이죠. 지수를 갖게 해줬다면 그때는 밑이 큰 쪽이 크다라고 결정을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즉 비교할 때 밑을 갖게 할 수 있느냐, 밑을 갖게 할 수 있느냐, 밑을 갖게 할 수 없느냐 이 두 가지 갖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예제 8번 문제입니다. 세제곱근 3과 4제곱근 4와 6제곱근 6의 대소관계를 비교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랬었을 때 밑이 다르니까 결국 얘네를 선생님이 아까 시킨 대로 들어가면 첫 번째 그냥 분수 형태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3의 세제곱근은 세제곱근 3은 3의 3분의 1제곱, 그리고 두 번째 4제곱근 4는 4의 4분의 1제곱, 그리고 6제곱근 6은 6의 6분의 1제곱 이렇게 바꿔놨는데, 두 번째 그러면 이때 이 상태에서 얘네를 같게 만들어주려고 일단 분모를 통분해 줄 거라고. 그럼 분모를 12로 통분해 주는 거니까 얘는 지금 12분의 4제곱, 얘는 14의 12분의 3제곱, 얘는 6의 12분의 2제곱 이렇게 바꿔줄 거고, 그럼 이때 얘네를 12분의 1제곱으로 묶어줬다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12분의 1제곱으로 묶어줬다. 그러면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는 지금 3의 4제곱과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4의 세제곱과 그 다음에 여기는 6의 제곱 이렇게 쓰여지겠지. 그러면 이때 밑끼리 크기 비교를 할 거라고. 얘는 81, 4의 세제곱은 64, 6의 제곱은 36. 그러면 결국 얘가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결국 3의 세제곱근 3이 가장 크고, 그 다음 4제곱근 4가 크고, 그 다음은 6제곱근 6이네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첫 번째 내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두 번째 풀이로는 선생님이 아까 분수로 꼭 안 바꿔도 된댔잖아. 그럼 분수로 안 바꾸면 이때 여기 있는 이 거듭제곱근 얘를 그냥 똑같이 만들어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면 3, 4, 6이 어차피 또 최소공배수를 구하는 거니까 12제곱근 이렇게 바꿔준다 보면 약분할 수 있었죠. 원래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그러면 얘가 지금 3이 되려면, 여기가 지금 다시 3이 되려면 얘는 3의 4제곱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얘는 12제곱근 4의 세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럼 얘는 6제곱근 6의 제곱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방금 여기서 했던 3의 4제곱, 4의 세제곱, 6의 제곱을 크기 비교를 할 수 있었던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꼭 분수로 안 바꿔도 되는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기하는 건 결국 밑을 같게 할 수 없으면 지수를 같게 해서 크기 비교하자라는 게 핵심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오늘 수업은 지수의 확장이라는 단원을 공부를 하였습니다. 지수의 확장에서 우리가 기억할 냉동이 뭐였냐? 중학교 때는 우리가 지수를 자연수 범위까지 해서만 배웠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다 보면, 고등학교 내용에서 들어가다 보니 우리는 지수를 정수, 그리고 유리수, 그리고 거기에 실수 범위까지 늘려서 생각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배운 거죠. 그래서 정수라는 거에서 약속을 잡아주다 보니까 어떤 거의 0제곱은 1이요. 그리고 a의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음수가 되어 있는 건 역수를 취해줘라 라는 거를 배웠고요. 그리고 유리수 파트에서 배운 건 a의 n분의 n제곱이요 라고 했었을 때, 이때 얘는 m제곱근 a의 n제곱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오늘 배웠던 걸 기억을 하시고서 이 내용 갖고 우리가 문제를 풀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